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은 앞니 때문에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환자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앞니 충치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발치 진단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충치가 좀 깊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이제 신경이 죽어버리고 그 신경이 죽은 걸로 인해서 뿌리 끝에 염증이 커다랗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발치 진단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발주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치아를 살리고 싶어서 일단 오셨고 앞니 충치 치료 때문에 결국에는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예쁘게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니에 커다란 염증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앞니 충치가 좀 심해서 발치 진단을 받으신 분, 그리고 앞니가 좀 못생겨서 좀 크라운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니 치료를 할 게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앞니 치료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니 충치가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제 다른 치과에서는 치아를 뭐 좀 쓸 때까지 쓰다가 뽑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하다가 어떻게 고민 끝에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까지 갔는데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크라운 가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니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송곳니부터 이렇게 생겼었는데 사이사이에 충치가 옛날부터 많았죠. 그러니까 양치 사이사이 음식물이 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빠지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덕지덕지 이제 레진 같은 거 치료를 과거부터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충치 치료 때문에 깊었기 때문에 언젠가 아팠을 텐데 여기가 뿌리 끝에 염증이 엄청 커다란 염증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환자분 그냥 뭐 쓰실 때까지 쓰시다가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워낙 바쁘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아프니까 좀 고름이 생기고 불편하지만 안 아프니까 치아를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사회생활 많이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카메라에 뭔가 잡혀야 되는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앞니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예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앞니 치료를 할 때 절대 앞니가 없이 사는 기간이 거의 없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상담을 하셔서 잘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anyway 이렇게 염증이 크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염증이 크다 그래서 무조건 발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 위쪽의 뼈 자체가 인텍트하게 치주 원인이 아니고 신경치료적인 원인 때문에 염증이 큰 것들은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치아 수직 치근 파절 때문도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치아에 대해서 신경치료를 하기로 했고 여기도 이제 신경치료가 되어 있지만 뿌리 끝에 염증이 커다랗게 있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아 센터 부분에 여기 구멍을 뚫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쪽 이렇게 좌우에 커다란 레진이 있기 때문에 이 치아는 50% 이상, 절반 이상의 치아가 이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치아 파절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크라운으로 가는 게 훨씬 본인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경치료를 했어요. 신경치료 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염증이 너무 커다랗게 있다 보니까 여기 뿌리 끝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오픈 에펙스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경관보다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신경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신경치료가 어렵고 신경치료 한 다음에 경과도 별로 좋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세현미경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신경치료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살리는 치료를 갖다가 진행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제 염증들이 보면 뼈가 차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나요? 이 까맸던 부분들이 하얗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포샵이 아니고 그냥 3달에서 6달 정도 제가 염증을 갖다 막 긁어내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우리 몸은 뼈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뼈가 완전히 생기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진정한 신경치료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치아는 좀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불과 2달 만에 뼈가 이렇게 찼기 때문에 3달, 6달 후에는 더 많이 차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에 대해서 이제 좀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서 앞니가 조금 예뻤으면 하는 그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정 치료를 좀 하기로 했어요. 교정 치료를. 왜냐면 어차피 크라운 할 건데 왜 교정 치료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비용적인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치아를 움직여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고 크라운을 하게 되면 치아의 삭제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상적인 위치에 간 거니까. 하지만 치아가 삐뚤어진 상태에서 치아를 갖다가 예쁘게 만들려 그러면 어느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은 과도하게 삭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치아 앞니는 예쁘게 하고 싶은데 뭔가 치아 삭제하는 거는 두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니만 하는 교정, 아니면 이런 치아가 이동시키는 교정 치료와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 같은 보철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치아 삭제량도 줄일 수 있고 심미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좀 하시고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자, 부분 교정을 하는 동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떻죠? 뼈가 엄청 많이 생긴 거죠. 이 환자분은 젊고 건강한 남성분이셨기 때문에 뼈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생겼어요. 그래서 환자분도 이 엑스레이를 보면, 이 엑스레이를 만약에 저희 병원 안 오시고 발치를 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경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치근단 절제술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 보철물을 했는데, 이제 이 환자분은 교정치료도 하고 했지만 이 치축 자체가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었고, 위에서 봤을 때도 이것들이 다 삐뚤빠뚤 했었어요. 그래서 위에 앞니를 갖다가 치아 교합평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가지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이왕이면 이 아래 앞니도 약간 이제 교정을 좀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아래 앞니는 뭐 시간적인 여력도 그렇고 이제 비용적인 것도 부담이 되시기도 하셨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앞니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앞니가 더 잘 보이거든요. 나중에 여력이 되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하셨죠. 이제 방송 일을 하시니까, 안 그래도 웃거나 할 때 이제 앞니가 좀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고 이러면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제는 좀 자신감 있게 웃으실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웃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보철 치료를 마무리해드렸던 케이스인데, 아무튼 보람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앞니 치료, 충치가 너무 깊어서 한번 치아가 심하게 아팠던 분들은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광범위하게 뼈가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광범위하게 뼈가 녹았을 때 발치 진단을 하기가 쉬운데, 그 치아를 정말 발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앞니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은 앞니가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예쁘게 할 수 있는지, 잇몸이 예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니 치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